그러면 우선 사회주택의 개념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같은 거 맞나요? 광의 개념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으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다음 비영리 단체들이 공급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운영, 관리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사회주택이라는 용어가 사회자가 붙어서 이 사회라는 표현에 경계를 일으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어떻게 부를까 한번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주택이라는 표현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소셜 하우징이라고. 프랑스는 퍼블릭 하우징, 공공주택이나 공익주택 혹은 저렴주택. 덴마크는 공동주택이나 비영리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덜란드나 영국의 사회주택으로는 선진국일 수 있지만 도시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붉은 비엔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택의 50% 이상이 사회주택인 도시가 빈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주택이 많이 공급됐고 도시인데 이런 곳은 강력하게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한 이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이윤 제한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스웨덴은 공공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표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게 관성화됐고 또한 사회라는 표현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죠. 사회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이념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이런 뭐 행복주택 다양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공공주택 내지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저는 질문할 게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사회주택도 테마별 사회주택의 공간들이 지금 구성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에는 훈데르트 바사 하우스라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아예 중심적인 모티브를 둔 공간들이 구성되기도 하고 칼 막스호프라고 사회주택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주택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1200세대에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시작이 됐었고 공동의 공간, 그다음에 공동의 유치원까지도 설립될 수 있었던 말하자면은 사회주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사한 사례로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직접적인 고민거리이기는 하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서 조금 여쭤볼 수 있는 게 저는 더 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렇게 답변도 해주실 수 있고요. 네. 뭐 그거하고도 좀 결은 다르지만 주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 공간을 살아야 되는 우리와 민간 임대주택 또는 민간 주택업자들의 이해가 크게 상충됩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공간의 삶을 영위하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고 싶은데 이 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목표는 가장 싸게 가장 많은 주택을 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임대주택이 원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은 빨리 들어왔다가 일정하게 임대를 내고 또 나가면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꿈꾸면서 임대주택자들이 주택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소음도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삶이 불안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에 대한 정책이나 주택에 대한 인식, 인프라들이 많이 바뀌어야만 되는 시작점에 지금 이미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사회주택이 생소한 것은 전 용어의 문제라기보다 네. 주거를 바라보는 이 뿌리 깊은 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물건의 특성 자체가 집은 필수제죠. 네. 모두가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은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주문하면 내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은 공중에 지을 수가 없죠. 토지라는 제한된 자원 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주거를 가지고 100% 시장 경제를 하는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집하면은 시장 경제의 영역으로 과하게 우리 사회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집에 뭔가 공공이 개입하고 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생소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어떤 공유와 토론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